자,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이 조금 길죠? 분량이 길어서 시간이 빠듯하지. 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 안에 푸는 거 연습을 좀 하시고. 왜냐면 통계적으로 보면 국어보다 영어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들 하니까 국어에서도 시간이 예전에는 한국사하고 국어에서 시간을 조금 세이브해가지고 영어를 커버를 했는데 요즘은 국어도 시간이 녹록지 않으니까 시간 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우리가 지금 한 몇 주 만에 보니까 천천히 한번 또 시동을 걸어 봅시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자, 1번에, 자,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중 통사적 합성어, 이게 나오니까 형태론에서 합성어의 종류 중 통사적, 비통사적 이거 나오잖아.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접근하자 그랬지?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는 그 종류가 한 7가지 정도 되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한 3가지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번에서는 자 1번 문제 들어가 보면은 1번에서는 비통사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비통사만. 그럼 선생님이 비통사는 3가지라 그랬어. 그래서 3가지가 첫째가 뭐지? 검다 북다가 만난 검북다. 즉 영원하고 영원인데 연결어미가 없더라. 그다음에 2번은 뭐였지? 덮밥. 자, 영원하고 체언인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없더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자, 부슬비 해가지고 자, 뭐가 돼? 부사와 명사가 만나는 경우는 국어의 일반적인 결합 방식이 아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중에서 1번에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 뭘 찾아야 돼? 굶주리다를 찾아야지. 굶주리다. 굶주리다 요걸 찾아야지. 이거는 굶주리다 굶다와 줄이다지. 굶다와 줄이다. 자, 그 다음에 혹시 2번에 자,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보여? 자, 척척이 뭐지? 척척이 부사지. 거기다가 박사라는 명사를 만났네. 자, 비통사가 되겠지. 3번에 혹시 비통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굳다 세다 이렇게 나오지. 굳세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1번, 2번, 3번에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하나 이상씩 숨어 있네. 그러면 당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1번의 긴 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라고 보시면 앞에 길다의 기본형이 아니 긴의 기본형이 길다겠지. 길다에서 뭐가 들어간 거야? 길다에서 니은이 들어가고 자, 긴이라는 관형형으로 굳어진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자, 길다에 니은이 들어가서 니은 앞에서 니은이 떨어져서 긴이 된 거지.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통사.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번에서 이를테면 어떻게 이루어진 단어일까? 이르다라는 자, 동사가 있겠지. 이르다, 말하다. 그치? 이르다, 이게 있겠지.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니을이 들어가고, 자, 터이면 이게 들어가서 만들어지겠지. 터는 뭐야? 명사지. 그치? 우리가 갈 텐데, 바랄 텐데, 할 때, 태가 들어가면 반드시 띄어쓰라 그랬잖아. 왜? 명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럴 텐데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는 걸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짐승, 이건 뭐지? 날다에 니을이 들어가고 짐승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니을 앞에서 니을이 떨어진 걸로 봐서 이것도 뭘로 본다? 통사적 합성어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날짐승을 그냥 처음에 공부하면 선생님 날다와 짐승인데 이거 비통사 아닙니까? 자, 이거는 자, 니을 앞에서 니을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길짐승하고의 결합 양식하고 비교해봐도 알 수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다보다, 이거는 뭐죠? 내리다에, 내리다가, 자, 내려다가, 내리어다가 되겠지. 거기다가 보다 나왔으니까 어다를 연결어미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온갓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온 플러스 가지로 이루어진 거지. 온 플러스 가지. 그럼 온은 관형사고요. 가지는 명사지. 그래서, 아,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비통사 요거 3개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자, 비통사적 합성어의 종류가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굳이 본다면 한자 합성어에서 우리가 한자는 문장 구조가 우리랑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보술 관계나 목술 관계가 나왔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등산. 그러면 등산이라고 쓰지만 우리말로는 뭐야? 산에 오르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산에 오르다 산 이러진 않으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읽을 독자에다가 책 썼자 쓰면은 독서. 그치? 책을
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비통사 중에서 이 한자의 결합 방식이 나올 수가 있지. 한자의 결합 방식이. 이거는 이제 뭐하고 반대가 되냐면 국어로 따지면 국어에서는 이제 무조건 체언하고 용언이 나오면 힘들다 그러면 힘이 들다 샘솟다 샘이 솟다 본받다 본을 받다 이렇게 되니까 주어 소서로 목적어 소서로는 통사인데 이거는 비통사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통사는 세 가지 추가로 하나 더 붙인다면 한자 합성 같은 경우는 비통사로 볼 수도 있어라.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보시면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 자, 어렵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번에 지문이 3대야. 그치? 자, 주의문이 3대가 나왔네. 염상섭의 3대가 나왔는데 2번에서 자, 염상섭의 3대 보면은 자, 1대가 누구지? 조이관. 2대가 누구지? 조상훈. 3대가 누구지? 조덕기. 그냥 새로 옆으로 썼어. 자, 이 중에서 자, 할아버지 조이관은 뭐지요? 조이관은 아주 봉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집안의 가벌과 위신을 자, 중시하는 인물이 되겠지.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조상훈 같은 경우는 자, 뭐죠? 과도기적 인물에서 조금은 자, 조금 망나니처럼 사는 인물이고 자, 제 3세대 조덕기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여는 뭐 인물 유형으로 그려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자, 봐보자. 그러나 조이관으로서 생각하면 이때껏 자기가 쓴 돈은 자기 부친이 물려준 천냥에서 범해온 것이 아니라 자수로 더 늘린 것에서 쓴 것이니까 그에 아깝지도 않고 선고의 혼령에 대하여서도 떳떳하다고 자긍하는 것이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게 어휘를 물어보는 건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 지금 조이관이 돈을 썼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부친이 남겨놓은 돈에서 쓴 게 아니라 그 돈은 손 안 대고요. 자수로 자기 힘으로 번 돈을 가지고 돈을 쓴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선고에게도 부끄럽지가 않아.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 아버지겠지. 아버지 돈 안 썼으니까. 그치? 아버지 돈을 안 썼으니까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 친구 좀 줘. 그래서, 자, 이번에 1번에서 선고 나오면 이거는 뭐하고 같아? 선친하고 같아. 선친. 선친이 뭔데? 아버지. 근데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이관의 아버지가 자, 돈을 조금 남기고 돌아가셨겠지. 근데 조이관이 자, 자기가 돈을 썼어. 어떤 용도인지 뒤에 나올 거야. 돈을 썼어. 근데 아버지 돈 손댄 거 아니야. 아버지 돈 손댄 거 아니니까 난 떳떳해. 뭐 내가 내 돈 내 산인데 뭐가 부끄러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자, 선고의 돈을 손대지 않았어. 이거는 아버지의 돈을 손대지 않았어. 이거니까 아버지 중에서도 돌아가신 아버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저 잘나면 부조도 추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돈 좀 들여가지고 양반되기로 지금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양반되려고. 그치? 양반되려고 돈 좀 들였기로 남이 웃기새로이 그야말로 이현부모가 아닌가 하는 요량이다. 이현부모가 뭐지?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함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유자에서 자 뭐죠? 삶의 목표가 뭐야? 입신양명이야. 입신양명이 뭐야?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드러내는 거지. 누구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도 있지만은 부모의 이름도 널리 알리는 게 효였단 말이야. 그럼 여 중에서 이제 지금 뭐냐면 자 추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저 잘나면 부조가 뭐야?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조상의 추증 이렇게 돼 있지. 자 추증 그러면 2번이 쫓을 추자에다가 그 다음에 줄 증자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자식이 잘나서 죽은 조상님에게 벼슬을 사후에 드리는 거야. 벼슬을 사후에 드리는 거. 그럼 조이관은 지금 상놈이었단 말이야. 그치 상놈이었지. 근데 돈을 좀 모았어. 그러니까 늘 어때? 자, 열등감이 뭐야? 신분적 열등감이잖아. 그래서 양반을 사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의관은 본명은 아니야. 의관은 직함이야. 그래서 조의관이 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 내가 잘 됐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조상님들도 다 어때? 자, 이미 양반 반열에 오르는 거잖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죽은 이후에 벼슬을 드리는 거를 추증이라 그래. 오케이? 자, 어쨌든 4,000원 돈을 바치고 4,000원을 어디다 썼을까? 양반 사오는 거에 썼지. 자, 4,000원을 바치고 조상 신주 모드시지. 자, 땡땡 조씨, 예를 들면 뭐 풍양 조씨의 대동보소의 문패를 모셔다가 크나큰 문전에 달고 족보까지 받게 되고 나니. 자, 대동보소의 문패를 달아서 자, 3번에 대동은 크게 하나 이런 뜻이고 보소가 뭐냐면
이게 족보보자예요. 족보보자. 자, 족보 묶는 곳이야. 족보 엮어주는 곳. 족보 만드는 곳, 족보 편찬하는 곳, 이걸 보소라 그래. 국어사전에도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들 족보 본 적 있니? 집에서? 족보 본 적이 대부분 있을걸? 대부분 뭐 집에 아버지 서재 한 켠에 좀 고이 모셔져 있어. 우리 집도 있어. 간혹 명절 때가 아버지 이제 기력이 있으실 때 열면서 네 3대조 할아버지가 누구셨고 4대조 할아버지가 누구셨고 5대 설명 들어. 옆에 앉아있고 예 하고 돌아서면 아무 생각 안 나. 그렇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저건 분명히 사원 족보일 거야. 족보가 너무 깨끗해. 그렇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족보 없는 집은 없단 말이야. 그럼 다 양반이게. 그렇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많이 봐야 30% 양반 아니었겠니? 그치? 한 50% 양민이고 한 20% 천민이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다 족보 있어, 물어보면. 그치? 그래서 아마 사왔을 거야, 이것처럼. 우리 집도 난 그 생각하는데, 이때 보소가 뭐야? 족보 묶는 곳, 이런 뜻이야. 그래서 대동보소 문패를 모셔다가 크나큰 문전에 달고 족보까지 받게 되고 나니, 이번에는, 자, 이제 여기서 잘 봐. 풍양조씨 중시조인 뭐뭐당 할아버지의, 아이고, 이게 오타가 났네. 신소가 아니라 산소. 자, 풍양조씨 할아버지의 산소가 수백 년 내에 말이 아니 되었다 하니 다 되었으나 다시 치산을 하고 그 옆에 묘막보다는 좀 큼지만 옛날로 말하면 서원 같은 것을 짓자는 의논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 대동보소를 묶어서 자 풍양조씨 땡땡 조씨 후대가 끊긴 자 조씨의 자 족보를 사온 거야. 그리고 나니까 자 풍양조씨 측에서 어떤 제안이 있냐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조상님 묘가 아주 허름해. 그래서 그 묘도 조금 다듬고 그 옆에다가 묘막 말고 좀 서원 같은 거 사당 같은 거 하나 지어주게나 하고 또 돈 쓸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자 4번에 치산 요게 나오잖아. 산을 다스리다 산을 다듬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냐면 여기서는 산소 묘지를 다듬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뭐겠어? 땡땡 조씨 당 할아버지 산소를 다듬는 일이야. 당 할아버지 산소를 다듬는 일에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이제 또 뭐야? 자, 지금까지 족보 사오는데 4,000원이나 썼잖아.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땅 사가지고 묘를 좀 더 하고 비석도 세우고 그 옆에 사원도 세우고 그러면 또 돈 1,000원이 또 깨질 거 아니야. 그치? 족보 하나 사나운데 얼마나 들었을까? 한 1억? 지금 돈으로 그 정도 들지 않겠니? 그래서 조씨 양반 집을 사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원 지르면 또 2, 3천 깨질 거 아니야. 이런 돈 들 일이 또 생겼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치산은 그냥 한자 보면 산을 다듬는다 이건데 문맥상 산을 다듬는 일은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산소를 다듬는 일 이거야. 그래서 중 할아버지인가 거기 조씨 할아버지네 당 할아버지 산소를 매만지는 일 이거지.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문맥의 흐름상 이거는 풀어줘야 돼. 문맥의 흐름으로. 오케이?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요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3번이 한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요. 그치? 3번이 한자를 쓰는 거니까. 자, 우리나라 기업의 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돼 있지. 소송. 자, 3번의 1번. 아니다. 이 숫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하수의 날. 자, 하수의 날 소자에다가 송사할 송자 되니까 소송 이게 됩니다. 소송.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죠. 벌금이 부과된다. 붙을 붙자에 지날 가짜라고 돼 있죠. 과거할 때. 그치? 과거가 붙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다. 그러면 요 부과가 맞는가라고 봐야 돼. 요 부과가 아니지요. 요 부과가. 그러면 요 부과는 뭐냐면 구실부자에 종목 과자를 써서 이게 부과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제를 부과했습니다. 요거 했을 때 줄부자에다가 자 종목 과자 써서 다시 한번 써보면 앞에가 조개패변에다가 자 힘쓸 무자 붙는 거지. 종목 과자 써서 요게 부과야. 오케이? 요거랑 실제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게 있지. 요건 뭐야? 덧붙이다 이럴 뜻의 부가지. 부가
부가가치세 이럴 때 부가가치세.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부가고 붙을 부자에 더할 가짜고 구실 부자에 종목가짜 쓰는 거는 세금을 부과했다 이럴 때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이 자 무겁다 이럴 때 부과 책임을 지어주다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자 2번에 한자가 잘못 썼네. 그 다음에 자 행정적 제재 수단이 자 뭐라고 돼 있어? 억제. 억이 뭘까? 누를 억자네. 말을 제자에다가 억제 이게 되겠지. 그래서 자 3번은 맞았네. 그 다음에 자 4번에 적발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자 뭐라고 돼 있어? 적발 돼 있으니까 자 뭐죠? 팔 적장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드러날 발자에서 적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근지가 그나마 한자를 조금 하는데 이건 틀렸지. 그치? 자, 그래서 3번에는 정답은 2번 갑시다. 자, 4번 한번 가봅시다. 자, 근데 4번 2번 찾았니? 3번 찾았니? 보는 거 뭐야? 2번. 자, 한번 가봅시다. 맞춤법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을은 옛부터 누에를 많이 쳐왔다. 자, 4번은 눈에 보이는 게 두 군데 같아. 맞춤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4번에 1번은 옛부터가 맞습니까? 이거 하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쳐왔다. 뭐 누에를 많이 쳐왔다. 이때 쳐가 맞습니까? 이게 되겠지. 자, 먼저 보시면 이때 치는 누에를 치다에 어가 연결된 거니까 치어 왔다니까 쳐가 맞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번은 자, 옛부터는 OX 그러면 이거하고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얘와 옛 요거 사이에서 구분을 해야 돼. 얘와 옛 사이에서. 자, 그러면 요걸 나눠보면은 자, 얘와 옛의 차이는 뭐지? 이거는 명사야. 명사야. 요거는 관형사야. 관형사야. 그러면 뒤에가 부터가 붙었지. 부터는 품사가 뭘까? 조사겠지. 조사는 어디 뒤에 붙어? 관형사 뒤에 붙을 수는 없잖아. 관형사 뒤에 붙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얘부터 이렇게 갈 수. 그래서 이거랑 같은 게 뭐지? 우리가 같이 쓰는 게 예로부터 이렇게 쓰는 거지. 예로부터. 그러면 옛은 우리가 어디다 써? 뭐 이런 데다 쓰겠지. 옛 친구, 옛 추억, 옛 사랑. 그치? 여기다 쓰겠지. 물론 이제 합성어가 돼버린 옛날 뭐 이런 것들은 합성어가 된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형어지. 그쵸? 그래서 자 4번에 1번은 옛 아니라 예부터 요게 되겠고요. 자 그는 작은 아들을 목마를 태운 채 동물원 구경을 다녔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번에서는 뭘 물어보는 걸까? 목마 이거겠지. 목마. 그치? 자 목마라는 단어는 있긴 해요. 있긴 해. 뭐? 트로이 목마. 그치? 트로이 목마. 쉽게 말해서 나무로 깎아 만든 말이 목마야.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어깨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 앉히는 것. 이거를 목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마라고 많이 쓰는데 이거는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 뭘로 써야 돼? 목말로 쓰는 거야. 목말. 목말 태우다 이렇게 써야 돼. 목말 태우다. 우리말에 이건 목말 태우다. 근데 이 목말 태우다를 자 쓰면은 이거보다는 많이 쓰는 게 아이를 무등 태우다 이런 표현 들어봤지? 그치? 무등을 태운다 이런 말 쓰지?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건 또 틀려. 이 단어는 없는 거야. 무등 태우다는 말은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이 무등이라고 쓰냐면 무동이라는 단어는 있어. 무동. 무동이라는 건 있는데 옛날에 뭐 건리패나 남사당 패들 보면은 연희하잖아. 놀잖아. 그러면 조그만 아이가 상자 어깨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 어깨 위에서. 많이 소태쟁이가 소태에 올라가서 춤추듯이 어깨 위에서 막 춤을 춰. 뭐 옛날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스타킹에 나올 법한데 그런 아이를 무동이라 그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아이를. 그래서 간혹가다 이 무동 태우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와전돼가지고 무등이라고 쓰는 경우 있는데 무등을 쓰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뭐지? 목말 태우다. 쌤도 어렸을 때
거기 아들이 둘 있잖아. 근데 연년생이란 말이야. 어디 놀러 가면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하나가 뭐지? 안아줘 막 그러니까 목마를 태워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큰 놈 태워주면 작은 놈이 시샘하고 작은 놈 태워주면 큰 놈이 시샘하고 그 뒤로 가고 싶겠니? 에버랜드가? 그래서 내 기억에서 에버랜드는 지웠는데 그게 바로 뭐? 목말이야. 그치? 근데 보통 우리가 목마 태운다라고 그냥 흔히 써버려. 안 돼. 그 다음에 3번. 자, 나는 그분의 고마운 뜻을 훗날 반드시 보답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근데 3번에 뭐가 틀렸어? 보답고자가 틀리잖아. 보답고자. 그러면 이거는 보답하고자. 여기서 줄어든 거겠지. 그치? 보답하고자 해서 줄어든 거겠지. 그러면 기본형이 보답하다인데 하가 나와 있는데 앞이 비읍이야. 그치? 이거 30권 40항이잖아. 맞춤법. 예사소리 뒤에는 하가 다 빠져야지. 예사소리 뒤에는 하가 다 빠져야지. 울림소리에서는 아만 빠지고. 그러면 하가 다 빠지니까 보답고자 요것만 남지. 보답고자. 오케이? 훗날 같은 경우는 자 3번의 훗날 같은 경우는 후 플러스 날이지. 근데 이게 발음이 어떻게 돼? 훗날 이렇게 발음이 되지. 그치? 훗날 이렇게 발음이 되지. 그래서 보니까 아 사이소리가 일어났네. 아 후는 한자지만 날은 우리말이네. 그러면 자 날이 있으니까 훗날이라고 표기해 줘야 되겠군.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래서 훗날 맞고 보답고자 맞아. 오케이? 그래서 보답고자가 아니라 보답고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근재야. 자, 그 일을 해내기에 녹록지 않아 뭘 써야 돼? 쥐 써야지. 왜? 기본형이 녹록하지잖아. 기억이잖아. 하를 다 날려서 녹록지. 보답하지. 그럼 뭐야? 보답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강씨가 맹시의 말끝을 놓치지 않고 으름장을 놓았다. 4번은 뭐가 틀렸지? 소리는 으름장이지만 표기는 장으로 써야 돼. 그래서 자 4번의 정답 아니 4번 맞지? 자 5번 보니까 동사가 두 개냐 세 개냐 두 개면 어떤 게 동사냐 이거지. 자 상준아 제일 찾기 쉬운 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답은 몇 번 썼어 일단? 3번.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자 이건 내가 품사 알겠어. 제일 먼저 세 개 중에 기억 뭐지 품사가? 형용사. 그래서 자 5번이지. 자 상준이는 요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했어. 그치? 그러면 살지다가 형용사고요. 살지다가 동사라는 사실. 살찌다는 속이 꽉 차다라는 뜻이고 속이 살이 튼실하다 이런 뜻이고 살찌다는 건 체중이 붙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형용사야. 근데 문제 중에서 자, 두 개 이상이 동사래. 그럼 답은 당연히 3번밖에 안 되지. 그치? 3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에 찾으려면 헷갈릴 수 있지만은 내가 정확하게 하나 알아. 그러면 그거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안타가 나왔잖아. 안타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 그랬지? 안타는 본용언일 때는 동사로만 쓰이고요. 본용언일 때는 동사로만 쓰이고요. 보조용언이 자 뭐뭐지 안 이게 되지. 뭐뭐 하지 않다 지 안이 될 때는 본용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본용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결국은 안하의 품사는 돼지가 결정해. 그럼 돼지는 되다잖아. 되다. become 동사지. 그러니까 동사니까 당연히 뭘로 가야 돼? 보조동사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용언에 따라가는 건 안타와 못하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본용언 따라가더라 이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재미나다 이거는 재미난다 이렇게 되니까 펀이 이게 되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동사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조금 시 자체는 어려울 수 있어. 시 자체는 그치? 시 자체는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시를 한번 봐보자. 자 이런 시가 선생님 딱 보면 이게 다음 시에 대한 시라는 말 안 쓰면 저 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가 산문시지. 연과 행의 구분이 없이 줄거리 형식으로 쭉 풀어 쓰는 거를 산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내용 한번 봐보자. 이성복의
그날 여러분들 아마 이 작품을 읽어본 경험은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자.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천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9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 사러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어찌 보면 우리 가족들의 일상이겠지. 그치? 일상이었고, 나는 뭐야? 신문사 기자인지, 뭐 촬영 기자인지는 모르지만, 신문사에서, 자, 나는 하루를 또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너무 좋았다. 이거겠지. 전방에는 아무 일이 없었고, 세상은 무사했다.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존재했다. 그날 역전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는 창녀가 될 애들은 집안 집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세상은 완벽하고 그치? 아무 일도 없다 그랬는데 대낮부터 거리에 자 여자 창녀들이 득실거렸다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완벽하다는 거하고 전혀 안 맞지 상황이. 대낮부터 창녀가 몸을 팔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 완벽하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를 자 어때? 반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봐야 되지. 결코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자 몸을 팔고 있고요. 언젠가는 또 창녀가 될 여자들이 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여자의 삶 자체가 이처럼 어때? 구속되고 억압하고 한계지어졌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지.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로 갔다. 뭐 일상적인 자 뭐죠? 변함없는 일상이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의 미수금 회수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추시는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 그치? 멋진 부추시는 여자를 보고 나서요. 어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자, 이미지의 연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도 역시 불합리한 생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지. 결국 내 머릿속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부조리한 생각이나 불합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지. 결코 자 멀리서 보면은 완벽하고 일상 같지만은 결코 내면에 들어가 보면 완벽하지 않음을 또한 역설적으로 보여줘. 그날 태어난 나무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의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자 뭐지? 풀을 뽑는 안악들이 사실은 뽑아내는 게 풀을 뽑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고통까지 자 뽑아내더라. 이 여인들의 삶 역시도 어떻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이라는 뜻이겠지.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사람들의 일상들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음을 나는 목격했다. 새 점치는 노인과 변통의 다정함을 자 변통도 역시 점치는 거지. 그래서 자 변통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우술지가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신음소리를 내지르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도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어. 오케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병들었는데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뭐지? 모순적 현실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 모순적 현실, 부조리한 현실. 간혹 생각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극일세라는 말이 있잖아. 금원처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멀리서 바라보면은 아무런 자 사고 없이 평온한 하루하루 일상인 것 같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풀 뽑는 안악들은 자기 삶을 뽑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지? 집 허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허물어뜨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 새점 치면서 변통하면서 의지하고 있지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거지. 그래서 현대사의 어떤 병리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성복이라는 분은 52년생이시라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80년을 대표하는 시인이라 그래. 근데 이 시가 이제 정확하게 언제 발표됐는지가 정확히 안 나와. 그래서 이 시에서 이제 많은 해석하는 분들이 70년대 후반 아니면 80년대 초반이라 결국은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억압된 현실, 부조리한 현실, 그날의 상처 이것들을 아주 이미지의 연결로 그려놓은 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읽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를 보면서 쭉 읽어보는 거야.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수험생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까?
이걸 보면서 자꾸 읽어보면은 조금씩 느낌이 올 수가 있고요. 지금 25살 때 읽을 때하고 또 한 10년이 지나서 한 35살 때 읽었을 때하고 세 문제 지금 80년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또 읽었을 때하고 감흥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게 이제 시에서 드러나는 감흥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학 원론적인 거고 문제 봐보자. 문제. 시적 대상은 사회의 각종 부조리한 병리 현상이다. 자, 모두들 자 아프고 상처 입었다 이거지. 자, 그다음에 반어와 역설로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삶. 자, 부조리니까 같은데 반하고 역설이 있는가?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 늘 전방이라는 게 뭐냐? 남북의 대치가 언제라도 막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공포심으로 권력을 유지했잖아.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 뭐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 자, 근데 사실은 가보니까 완벽했고요. 그치? 무사했고요. 결코 무사하지 않은 거지. 세상은 완벽했다. 결코 완벽하지 않은 거지. 그다음에 역설은 어디 있어? 병 들었는데 아프지 않는다. 병 들었는데 안 아파. 마지막 구절이지. 마지막 구절. 병 들었는데 아프지 않았다. 역설이지. 병 들었으면 아파야지. 시적 대상을 가족에서 사이로 확대함으로써 자 뭐지 처음에는 아버지 자 그다음에 여동생 어머니 나 그치 그러다가 뒤에 가면은 풀 뿜는 안악들 집 부수는 사람들 변통에 의지하는 사람들 해서 모두 다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이걸로 확대되는 거지. 정답은 몇 번? 4번. 정산화 태도를 직접 드러내면서 정산화 태도를 직접 드러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치? 하루의 일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 담담하게 그려내는 거는 좋은데 정서가 직접 드러난다. 그래서 뭐 슬프다, 외롭다, 고달프다, 아프다 뭐 이런 말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요. 오케이? 시는 굉장히 어려운 시일 수 있는데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반어와 역설을 못 찾아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봅시다. 7번 한번 가보시면, 자, 1번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세상을 살기 마련이다. 자, 여러분들 1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7번에 1번은 잘못했습니다. 나름은 의존명사예요. 나름은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에 도움을 받아야 돼? 관용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이럴 때 각자 나름의 자 생각을 발표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되겠지. 그럼 여기다도 관용어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자기라는 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좀 자연스럽겠지.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세상을 살기 마련이다 이렇게 돼야지. 나름의 세상을 살기 마련이다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과연 우리가 월드컵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다. 과연 뭐뭐 할지 모르겠다. 2번은 뭐 크게 자 이상이 없습니다. 과연 뭐뭐 할지 모르겠다. 과연 뭐뭐 할까 두 개 다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잘못했어?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맞춤법에서 해결함으로와 이거를 구분하라고 나오지. 그치? 자, 이거는 인과가 되겠고, 이거는 자, 방편, 도구가 되겠지. 그럼 여기 뒤에다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 로써, 이게 들어갈 수가 있지. 로써. 여기 뒤에는 서가 들어갈 수가 없지. 그치? 해결함으로써, 이건 안 돼. 해결함으로써, 이건 되지만. understand? 그래서 자 여기서는 로써 요거 들어가주면 좋겠고 4번은 왜 자 걸릴까? 신도시 주택 건설 계획 수립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 선생님이 늘 뭐라 그러냐면 4번 같은 경우는 명사화 구성이잖아. 명사화 구성은 비문은 아니야. 그런데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야. 비문은 아니지만 문법에 어긋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아. 매끄럽지는 않아.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명사화 구성이 나오면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필터링을 하면 안 돼. 체크하면 안 돼. 그냥 이건 뭐지? 2번이 맞을 것 같은데 4번은 뭐가 틀렸을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찾아볼 때는 이게 명사화 구성이 되면 좋은 문장은 아니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게 좋아. 그래서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해 신도시에 주택의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신도시에 주택 건설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겠지. 그래서 7번에는 2번 요게 되겠고요. 자, 8번 잘하다. 자, 뭐죠?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지. 그랬을 때는 두 가지 뭐라 그랬어? 잘하다를 다른 말로 바꾸거나 문장 성분의 관계를 보자 그랬어. 자, 1번은 자,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잘해야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목적어가 교육을. 자, 잘해야 이거니까 바르게 해야. 자, 좋게 해야.
훌륭하게 해야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1번 한번 봐봅시다. 자, 독을 뽑고 외부 치료만 잘하면 자, 외부 치료만 잘하면 치료를 바르게 하면 치료를 좋게 하면 치료를 훌륭하게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 그치? 그다음에 2번 보니까 자,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는 누가라는 주어가 나왔지. 자, 그러면 잘했고 이건 뭐지? 올바르고 이런 의미로 써야 되지. 또는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르다의 반대로 써야 되겠지. 그르다. 그래서 2번보다는 일단 1번이 더 가깝지. 2번은 후보에서 낙마했어. 3번. 자, 현준이는 우리 아들이네. 웃기는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데 자, 이야기를 바르게 하다, 이야기를 좋게 하다, 이야기를 훌륭하게 하다 이거보다는 이야기를 자, 뭐지요? 능수능란하게 하다 또는 익숙하게 하다 이런 말이 되겠지. 남에게 잘해야 이거는 자, 목적어가 아니라 남에게라는 부사어고 그렇지? 남에게 자, 뭐지요? 배려를 해야 상대를 자, 인정을 해야 이런 의미로 쓰이겠지. 그래서 자,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몇 번이 돼야 돼? 1번 이게 되겠지. 1번.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봐볼까? 자, 9번의 정답은 쉽네. 비문학인데, 제목은 아니 뭐야? 정답은 몇 번? 1번. 1번 이게 되겠지. 할인율의 개념은 딱 가운데 줄에 있나? 자, 이러한 환산을 가능해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그래서 할인율을 이자율에 있어 역으로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지금의 1억이 10년 후에는 1억 3천이 됩니다. 이러면 이자율에 의해서. 그런데 자, 10년 후에 우리가 이 다리를 건설하면 1조의 가치가 있는데 이 1조의 가치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7천억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할인율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지. 아마 경제학과나 이쪽에 가면 할인율을 배울 거야. 예산 타당성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기능은 뭐야? 그 윗줄에 있지.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할인율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봅시다. 다음 글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자질들에게 한 개의 명령조차 실행하지 못하고 우리 자질들을 잃고 말았을 때 우리는 그때 과연 무엇을 매체로 삼고 그들에 대한 추억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자질이 뭐야? 자질. 자식하고 조카란 뜻이거든.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자손이란 뜻인데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지. 자식이라고. 그러면 10번에서 자식에게 하나의 명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추억할 수 있을까? 이거지. 어떻게 추억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이름이라도 있어야지 명명이라는 거 이름 붙이는 거야. 이름이라도 있어야지 그 아이를 추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국어 선생님 이것도 이름이야. 최성만 선생님 이것도 이름이야. 그치? 그 아저씨 이것도 이름이야.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그 개체가 떠오르겠지.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겠지. 그래서 근데 그 명명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어찌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대상을 추억하고 기억한다라는 게 나와. 그러면 이 앞에 적어도 명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명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 붙이는 거. 근데 자, 기억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 일단 처음에 이게 들어가서는 자, 어울리지 않잖아. 그래서 출발 한번 해보니까 죽은 아이 나이색이란 말이 있다. 죽은 아이 나이색 이게 무슨 의미로 쓰이는 속담이지? 쓸데없는 짓, 이거 쓸데없는 짓. 죽은 아이 이빨색이 이런 거 쓸데없는 짓, 이거지. 효과가 없는 일, 이거야. 자, 이미 가버린 아이의 나이를 이제 새삼스레 헤아려 보면 뭘 하느냐? 지난 것에 대한 헛된 탄식을 버리라는 좋은 율계로서 보통 이 말은 사용되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야,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는 뜻으로 쓰이지. 자,
그것이 물론 철없는 탄식임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며 그러나 어떤 기회에 부닥쳐 문득 죽은 아이의 나이를 헤아려 봄 또한 부모된 자의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애정에서 유리한 눈물고운 감상에 속한다. 죽은 아이 나이색이라는 게 다 쓸데없는 짓이지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온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명명이 없으면 어찌 추억할 수 있겠는가? 니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앞부분에 니은 앞부분에 명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 들어가기는 니은에도 적절하지 않네. 그 아이가 살았으면 오래 숨을 우리 현철이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달픈 오나니 그러나 이제는 없는 아이의 이름을 속삭일 때이죠. 아이의 이름을 속삭일 때 현철이가 라는 아이의 이름을 속삭일 때 자식에 대한 추억은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추억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냐면 아이의 이름 현철이를 통해서 부모는 아이를 추억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질들의 명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추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명명을 통해서 대상을 추억하고 기억합니다. 이거니까 디귿 앞부분에 여기 나왔잖아. 당연히 이 부분은 디귿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 그럼 니은은 왜 안 되는가 좀 더 읽어보자. 그래서 법률상에서 말하는 명명에 의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화제가 이양해서 법률로 가버린 거야. 이 앞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지. 삶의 과정에서 이 뒷부분은 이제 법률상으로 민법인지 형법인지는 모르지만 법률상의 명명에 의하는 바는 출생계는 2주 이내에 출생하에 성명을 기입하여 해당 관서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것이 여기 조그만 공간이라도 점명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고고의 성을 바라여 비장하게도 출현하는 이런 조그만 존재물이 고고의 성 아이의 울음소리를 말하는 거야. 탄생할 때.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바라며 출현하는 이런 조그만 존재물 신생아지 아들이지 아이지 아들일 꼭 아들일 이유는 없겠지. 아이겠지. 존재물에 대해 이것을 무엇라고 명명이 옳고 머리를 가요등거리지 않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터이지만 아이의 이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가 그의 존재를 작은 형식으로라도 주장한 이상에 그날로 그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명목을 갖지 않으면 여기서 명목이 이름이겠지. 한 개의 이름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듯이 아이들 또한 한 개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아무 예외 없이 나오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법률적으로 그러므로 반드시 출생한 지 2주 이내에는 이름을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뒷부분은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있어야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2주 있다가 꼭 신고하세요. 이거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글의 흐름상 니을보다는 디귿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이게 이제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어. 쌤 때는 우리 아들을 출생신고할 때는 한 달 줬어. 한 달. 만 한 달 줬는데 여기는 지금 2주라고 나왔잖아. 지금 2주인지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쌤 때는 한 달이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 한번 가보자.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 정답 몇 번? 1번. 11번은 객이다 같이 쓰지요. 그치?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르지요. 객이다는 반항하다. 객에다는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이거지.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그럼 1번은 비빌 언덕이 따로 있지 능력도 없는 나에게 반항하는 거야. 안 맞아. 능력도 없는 나에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는 거야. 달라붙어 빈대붙는 거야.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객에다가 들어가는 거야. 객에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 2016년인가 나온 단어가 15년인가 나온 단어가 되는데 객에다라는 단어밖에 없었어. 객에다라는 단어밖에. 근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객이다라는 말을 막 써버려. 객이다라는 말을. 너 이 새끼 나한테 객이요? 이런 말을 써버려. 그래서 객이다라는 단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마을이란 단어밖에 없었잖아. 근데 할머니 어디 가셨어? 옆집 효진이네 마실 가셨어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마실이란 단어가 없어. 그걸 마을에다가 넣어놓고 쓰다가 전혀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마실이란 단어를 하나를 만들어준 것과 이거는 같아, 배경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꾀다라는 단어가 있지. 꾀다. 그치? 꾀다. 열심히 공부하는 민주를 꾀어서, 그치? PC방에 게임하러 갔다. 그치? 이거야, 꾀어. 그런데 사람들이, 민주를 꾀어, 이거보다는 민주를 꼬셔서 PC방에 갔다.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꽃이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그러면서 꽃이다는 꾀다의 속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쓸 수는 있어, 둘 다. 그 다음에 섬짓. 자, 셈이 보여주면서, 자, 섬뜩, 요 두 개의 복수 표준어가 의미가 좀 다른다는데, 하나는 무시무시하고 하나는 무섭고 이런 뜻인데, 자, 의미상에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허접한. 자, 허접한하고 같이 쓰는 거 뭐야? 허접스럽다. 이거지. 원래는 허접스럽다만 있었어. 근데 사람이, 허접스러워. 이게 아니라 허접해. 이런 허접한 물건을 나에게 선물이라고 줘. 이러다 보니까 허접하다도 만들어진 거지. 허접과 관계된 것도 이것도 있지. 원래는 허섭쓰레기만 있었는데, 허접쓰레기, 이것도 쓰지. 그래서 허섭쓰레기, 허접쓰레기.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이거 쓰지. 그래서 정답은 11번에는 1번. 자, 12번. 자, 12번 보시면, 자, 12번 보시면. 대부분 친구들이 정답을 4번을 씁니다. 정답이 4번이니까 왜 4번을 썼을까? 부모만 읽을 수 있거든. 그치? 부모는 읽을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자, 12번인가? 1번이라고 돼 있지. 자, 뭐라고 돼 있니? 이렇게 돼 있지. 자, 어려울 난자, 윗상자, 어조사지자, 나무목자, 아니물자, 바라볼 앙자야. 오케이? 그럼 무슨 뜻일까? 자, 오르기 힘든 나무는, 위가 힘든 나무니까 오르기 힘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아라. 이거야. 금지사니까. 아니물자거든. 아니물자. 아니무라고도 하는데, 자, 오르기 힘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아라. 헛된 욕심을 내지 말으렴.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돼 있니? 자, 부이지언. 물, 청, 어조사 언자거든. 자, 붙을 붙자, 귀 이자, 자, 말씀 언자, 아니물자, 들을 청자, 어조사 언자 이렇게 돼. 부이지언. 그치? 자, 물청언이라 그 무슨 말이냐면 귀에 붙은 말이 뭘까? 달콤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은, 물청, 듣지 마는 게 옳다, 듣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귀에, 자, 달콤한 말은 듣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부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지. 대부분 듣기 좋은 말은 어때? 자, 뭐지요? 아부, 아첨하는 말이 되겠지. 자, 3번이 뭐라고 돼 있니? 건처, 와. 습처, 말을 건자, 고쳐자, 아이 아자, 누울 와자. 자, 습할 습자, 고쳐자, 어미모자, 잠들 면자 이게 돼. 건처 아와 습처 모면 이렇게 돼. 무슨 말이야? 마른 자리에 아이를 눕히고 습한 곳에서 엄마는 잡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택해서 아이를 자 재우고요. 어머니는 습한 곳에서 자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거지. 이게 바로 뭐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 자, 4번. 생하자. 생하자 부모요. 지하자. 지하자 호자야라. 생아자 부모 지아자 호자야. 나를 낳아준 분 부모지만, 이거 역접으로 가야 돼. 나를 낳아준 분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자는 포수가다. 나를 알아주는 자는,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자는 포수기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지? 여기서 나온 게 관중과 포수와의 사귐이지. 그래서 이거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자식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아첨을 경계해라 이 말이야. 이거는 헛된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위에 나와 있는 게 주세붕의 오륜가거든. 그치? 오륜가는 뭐지? 부모님의 은덕을 갚을 길이 없어라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요걸 찾아줘야 돼. 3번. 오케이? 물론 9급에서는 이거는 한자 문제가 아니라 한문 문제야. 한문 문제. 안 나올 거지만 그래서 한번 내본 거야.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한자가 많이 된 거겠지. 자, 13번 우리 띄어쓰기 많이 했으니까 자, 1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4번 이게 되겠지. 13번의 1번은 지대바지 여러분들. 지대바. 지대바면 띄어쓰는 의존 명사거나 두 번째 뭐가 되지? 어미가 되지, 어미가. 그치? 자, 이 중에서 지는 시간 경과일 때만 띄어쓰고 나머지는 붙였습니다. 요거였고. 대하고 바는 격조사가 붙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보조사가 붙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문맥적으로 명사 역할. 대바가 어미일 때는 주절과 종속절을 자, 연결시켜줘. 뭐 전환 관계든 아니면 인과 관계든으로 연결시켜줘 이거지. 그래서 대바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이 책을 다 읽는데 대 뒤에 자 들어갈 수 있는 격조사는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가? 애가 들어가. 그러면 이 책을 읽는데 3일이 걸린다. 이 책을 읽는데 3일이 걸린다. 그러면 이때 되는 뭐지? 이 책을 읽는 대에 일에 이렇게 되지. 그치? 명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빠져있지만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 그럼 띄었어야지. 날씨가 추운데 아니지. 날도 추우니 외투 입고 가렴 이거니까 외투 입고 가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미더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뿐대로만큼 이거지. 뿐대로만큼. 자, 뿐대로만큼은 의명 아니면 조사. 자, 의명이면 관영어 다외에 뿐대로만큼. 자, 체연이면 조사면 체연 뒤에 뿐대로만큼. 대궐 명사 뒤에 만큼 이게 되겠지. 자, 검사하는 만큼 이게 돼 있나? 자, 검사하는 이게 되니까 관형, 사형, 전성함이 가서 관형어가 됐지. 검사는 띄고만큼 이게 되겠지. 오케이? 3번 걸세 이거 돼 있는데 할 걸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걸이지 걸. 그치? 걸 이게 돼 있는데 자, 걸은 의존명사거나 어미. 겉을로 해석이 되면 의존명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추측이거나 후회일 때는 어미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먹을 걸 가져오너라.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이거고 나도 그때 먹을 걸. 지금쯤 공부할 걸? 공부할 걸 그러면 추측이고 나도 그때 먹을 걸 그러면 후회고. 말 되지? 여기서 보니까 자, 틀림없이 그놈 지실 거실세 이게 되겠지.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 것이라는 의존명사를 말로 할 때는 거지. 그치? 것의 구어가 거지. 그러니까 걸세 그러면 거실세 이런 뜻이니까 의존명사고요. 자, 내가 잘못해서 먼저 사과할 걸. 이건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아쉬움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치? 4번에 자 여기까지 쓰고 가자.
밖에 요게 나와 있잖아요. 밖에는 기본적으로 조사야. 밖에는 기본적으로 조사야. 그런데 자, 이 밖에를 이렇게 자, 명사와 그 다음에 자, 조사로 쪼개서 예로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때는 자, 조사로 쓰일 때는 중요한 게 뭐야? 늘 뒤에가 뭐가 와야 돼? 그거 말고는 이런 뜻으로서 뒤에가 부정어만 따라, 부정의 소수로만 따라놔야 돼. 나에겐 너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럴 수밖에 있었지. 이건 안 되잖아. 그치? 내가 돈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 이거는 돈이 1,000원밖에 있어. 이건 안 되잖아. 부정어가 따라올 때는 긍정어가 못 올 때는 조사야. 그런데 자, 밖에는 아웃사이드라는 뜻이지. 일단은 아웃사이드. 야, 지구 밖에도 지구 밖에 생존하는 생명체가 있을까? 그럼 지구 밖에 이렇게 되면 지구 밖에 이러면 지구를 떠난 이런 뜻이지.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을까? 아니야. 생명체는 지구 밖에 없어. 생명체는 지구 밖에 없어. 그럼 붙여야지. 지구 밖에 생명체가 있을까? 이런 띄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밖에 자, 준비할 건 없어. 이럴 때는 자, 준비할 게 있어. 이것도 되지. 긍정어가 오면 띄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밖에가 문장 끝에 오면은 니을 밖에가 하나가 종결어미가 돼. 문장 끝에 오는 경우는. 자, 그래서 4번 보니까 선생님이 시키는데 할 밖에 이거는 자, 할 밖에 뒤에 마침표가 써졌잖아. 이건 종결어미지. 그러면 붙여야지. 자, 3번 아니 밑에 거는 그녀는 기대 밖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밖애가 아니라 밖의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하고 밖의 이거니까 자, 띄었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점수를 얻었다. 긍정의 소수로 갔으니까 붙여 쓰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정답은 13번에는 4번. 14번의 제목이 뭐지요?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지요. 그치? 자, 눈이라는 시를 통해서 자, 눈의 순백의 이미지와 강한 생명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한 기침과 가래를 자, 토해내버리자. 그래서 순수한 생명력에 대한 회복,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시가 자, 눈이라는 시지요. 자,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2번으로 가야지. 2번으로.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점층적 반복을 통해 점층적 반복을 통한 시인의 의지 밑줄. 이건 맞아. 점층적 반복을 통한 시인의 의지. 이건 맞아. 어떻게, 선생님 어디가 점층이에요? 1년에서 3년으로, 2년에서 4년으로. 1년이 점점 강화돼서 3년으로 가지. 2년이 점점 강화돼서 4년으로 가지. 이거를 점층적 반복 이렇게 말해.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적의 반대말이 뭘까?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겠지. 그러니까 추상은 형상이 없는 거고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지. 그치? 행복, 보여? 사랑, 증오, 미움, 삶. 그치? 이런 것들 안 보이는 거잖아. 오케이? 그런데 뭐 책상, 분필, 컵, 핸드폰 이건 보이는 거잖아. 이건 구체어지. 그러면 눈, 기침, 가래, 형상이 있는 거지. 그치? 형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시어가 아니라 일상적 시어를 구체적이고 일상적 시어를 통해서 점층의 방법을 통해서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지 맞겠지. 자, 젊은 시인은 실제로 젊은 시인은 화자의 자, 대변자겠지. 젊은 시인은 자, 추악한 현실 속에서도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존재이다. 오케이. 기침과 가래는 현실 사회와 자신의 더러움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해버리자 그래? 뱉어버리자라고 말하지. 더러움을 해소하자라고 말하지. 자, 14번에는 정답은 2번. 자, 15번은 자, 뭐죠? 화법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답 찾을 수 있겠지. 정답은 몇 번? 4번 이게 나오지. 그래서 자, 둘 다 공통된 의견 보시면 남자가 먼저 말하고 여자가 말했으니까 여자 부분 봐봐봐. 공통된 의견이니까 여자 부분에서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니? 남자는 자, 2번 말하고 여자는 1번 말했으니까 여자 1번 말했는데 찾으면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지원을 받은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치? 그래서 자, 요거는 4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 16번 한번 봐보시면 자, 16번의 기억에 야, 요컨대를 넣을래? 따라서를 넣을래? 이거지.
요컨대는 뭐의 줄임이지? 요약하는 요약하건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는 인과지. 그럼 기억 앞에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느냐? 요약이라면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 주느냐 이거겠지. 전통적으로 육아 성리학은 전통적으로 육아는 국가의 주권은 하늘 또는 백성에 있는 것이요 결코 군주에 있는 것이 군주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주권은 뭐가 있어? 군주에게 있지 않다. 전통 유교 사상에서 군주는 통치권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가 들어가 요컨대가 들어가. 자, 그래서 결코 주권자가 못됐던 것이다 이거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앞뒤 문장이 똑같은 거잖아. 자, 왕 군주는 군주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요컨대가 가야 돼.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그리하여 그러나 선명하게 반대가 되지. 그리하여라는 것은 순접이 되거나 인과가 되겠고 그러나는 역접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봐. 유교의 천면사상은 그 자체가 하늘이고 국가의 주권자라는 관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군주가 주권자가 아니야. 군주가 대통령이 대빵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대빵이야 이 말이야. 문제는 하늘의 명령 또는 뜻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군주들이 보통 내 뜻이 하늘의 뜻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전제군주가 되는 거지. 자, 전통 유교에서는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주장하게 됐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전통적인 육아에서는 민심을 천심이라고 한 거야 이거지. 알기 어려워. 그러나 민심을 천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민심을 천심이라고 한 거지. 군주의 뜻을 하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민심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하여가 들어가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1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다시 말해 이것까지 끌고 가보면 가능하겠지. 17번의 정답은 뭐야? 3번. 이 글의 대상을 명료 김치지.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야? 김치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을 했는가. 김치의 변천을 보여줘야 되겠지. 대조되는 거 나오면 김치하고 대조되는 거 닭광이 나오거나 그치? 일본 단무지가 나오거나 이래야 될 텐데 나오는 거 없잖아. 김치밖에. 글을 쓰는 목적 첫 문단 아래 네 번째 줄에 이거를 통해 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18번. 18번도 비문학 어렵지 않네. 정답은 몇 번? 2번. 이거 되죠. 자, 고대인들은 자연을 유용하게 바꾸는 걸 뭐라고 봤어? 노동이라고 했지. 그치? 근데 이제 자연을 유용하게 바뀌는 노동은 사실은 자연을 훼손하는 거지. 이 훼손은 죄를 짓는 거라 그랬잖아. 이 죄를, 용서를 비는 의식이 뭐야? 제의지. 제사지. 놀이를 겸한 제사가 되지. 그래서, 유용한 자연을 본디 상태로 되돌리고 하는 것은 제의고요. 자연을 유용한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노동이지. 그치? 네, 2번에서는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지. 그래서, 몇 번. 18번에는 2번. 다른 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오케이. 19번.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번이 정의야. 정의. 1번에도 정의다 밑줄. 2번이 뭐야? 사례야. 예시야. 3번이 비교대조야. 차이점이나 공통점 두 대상에. 그다음에 3번이 대안 제시야. 대안이란 거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이게 나와야 되겠지. 참고로 말하면 정의 보이니? 예시 보이니? 대안 있니? 그럼 비교대조지. 뭘 비교대조하는가? 한번 읽어보자. 우리의 자아는 우리는 과거적 상태로부터 현재적 상태를 분리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글의 중간이니까 최성만이라는 존재는, 그치? 근모라는 존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된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과거의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의 분리를 거부해.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형성, 유기적,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성, 전체를 형성하며 이 전체 내부에서는 변별이 없는 연속성 속에 상호 침투의 흐름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결국 자, 우리 자아는 연속된 대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의 활동 속에서 지속이 스스로 드러낸다. 지속이 스스로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지속 속에서의 과거는 미래를 먹어 들어가는 현재의 분할 불가능한 진행과 함께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말이 더럽게 어렵지. 아무튼 우리의 자아는 자 어때? 대상을 지속적인 대상으로 파악해. 지속적인 대상으로. 그러므로 수학과 공간화에 기초한 객관적 시간의 개념은 그래서 19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수학과 객관적 시간의 개념. 여기 하나 이제 대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학과 공간에 기초한 객관적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이성이 발명한 추상일 뿐이요. 자, 이 시간 개념은 자연과학의 논의에 충해서 대단히 유용할 수 있겠지만은 경험의 원칙적인 데이터를 시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인간이 만들어내고 쪼개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시간이라는 건 쪼개는 거잖아. 아, 지금 몇 시야? 10시 반. 좀 지나면 30분에 만나. 11시. 쪼개는 거지만 우리 자아는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연속되어 있는 걸로 판단해서 쪼개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대상을 쪼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유용할 수 있겠지만은 경험의 원천적인 데이터를 실체적,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은 쪼개지만 경험의 가치를 쪼갤 수는 없습니다. 측정이 수량화를 뜻하고 또 수량화가 결국 쪼갤 수 없는 연속체 지속의 가분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한 지속은 공간화되거나 수량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걸 끊을 거냐 말 거냐 이거겠지.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불행하게도 과학은 종종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론적인 구조물과 형식들의 원천적 경험의 층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는 몰상식을 범해왔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로 자, 그러나 과학은 쪼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쪼개려고 했답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러므로 자, 베르구송의 자, 참된 직관의 과학, 이게 바로 참된 직관의 과학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경험의 원천적인 지속에 주목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인간의 경험의 지속을 쪼갤 수 있는 걸로 볼 거냐, 쪼갤 수 없는 걸로 볼 거냐에 대한 자,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글이야. 그래서 정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예시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점의 제시와 대안 제시도 해결책도 안 보여.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자, 20번에 보니까 1번이 뭐라고 돼 있니? 책. 하나 더 읽어라. 지책. 지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니? 미봉이지, 미봉. 미봉책이라 그러지, 미봉책. 미봉책의 뜻이 뭐다? 임시방편, 임기응변에서 근본의 해결이 아닌 임시의 해결책, 이런 뜻이 미봉책이지. 2번은? 부안해동, 이거지. 부안해동. 부안해동의 뜻이 뭐야? 아무 주체 없이 남 하는 대로 따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부안해동이지.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반. 이거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손객자, 뒤집을 반자, 할 위자, 주인 주자, 객반위 주지. 객반위지. 그럼 무슨 말이야?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다 이 말이지. 그럼 뭐야? 주객전도지. 주객전도잖아.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됐으니까 주객전도 이렇게 되지. 상황이 뒤집혀짐 이거지. 4번은 자가당착 이렇게 되지. 자가당착. 자기의 언행이 스스로 부딪혀 모순이됨 이거지. 그러면 자, 최근 자, 한술 더 떠서 일본을 따라쟁이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넉나간 사람들이지요. 자, 일본을 따라 부안해동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겠지. 그치? 정답은 몇 번? 2번. 아주 잘 찍으셨네요. 그치, 근재야.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원래고사 풀어줄 건데, 원래고사보다 조금 더 어렵지요.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자, 오늘 1회에 조금 쉬어서 시간이 조금 걸려. 몇 개 틀렸니, 근재? 6개.
여섯 개. 여섯 개 쓰면 안 되는데. 조금 많이 틀렸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맞을 수 있을 거야. 이해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45분에 44분에 만나서 45분부터 또 5분, 20분간 풀도록 합시다. 자, 잠깐. 선생님 너무 목 아프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